챕터 2 사진 속에 남은 마음. 촬영이 끝났다. 민경은 의자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배 위에 올린 손이 아직 따뜻했습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천천히 가슴으로 번져왔죠. 그 감정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도윤이 삼각대를 접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고 거실엔 여전히 햇빛이 고요하게 차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셔터 소리가 연달아 울리던 공간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조용해지니 오히려 허전했습니다. 민경은 배를 쓰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조금씩 기울고 있었죠. 형수님, 혹시 차 한 잔 드릴까요? 잠깐 쉬셔야 할 것 같아서요. 도윤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민경은 고개를 돌려 도윤을 봤습니다. 좋아요, 잠깐 앉아 있으니 다리가 조금 저리네요. 민경은 살짝 웃으며 말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서 있는 시간보다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찼죠. 도윤은 부엌으로 가더니 생강차를 타서 민경 앞에 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차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향이 공기 중에 퍼졌다. 민경은 컵을 두 손으로 감싸며 그 향을 들이마셨습니다. 배 위로 손을 올려 쓰다듬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죠. 그때 문득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참 시간이 금방 가네요. 벌써 이렇게 되어 있다니. 민경이 중얼거리자 도윤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러네요. 촬영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형수님이 아이를 품고 있는 모습이 말로 표현하기 힘들 만큼 단단해 보였어요. 그 말이 묘하게 마음을 울렸다. 민경은 자신의 모습을 부담스럽고 불편한 몸으로만 느끼는 날이 많았습니다. 배가 무겁고 허리가 아프고 숨쉬기조차 힘들 때가 많았죠. 그런데 누군가가 자신에게서 단단함을 받다는 말은 처음 들었다. 고마워요, 도윤아. 요즘은 제 몸이 낯설어서 잘 모르겠었어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감정이 그냥 막 올라오고. 민경이 말하니 도윤은 작은 미소를 지었다. 형수님이 느끼는 그런 순간들도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겼을 거예요. 민경의 마음이 조금 더 풀렸다.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가며 몸속을 데웠죠. 민경은 문득 촬영 중에 도윤이 집중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빛의 각도를 맞추려고 고개를 기울이고 손을 뻗어 커튼을 조금씩 움직이고 민경의 표정이 흐트러질까봐 조용히 숨을 죽이던 모습까지요. 말하지 않아도 배려하려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건 참 고마운 일이었다. 민경은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내가 아니었으면 이런 사진 못 찍었을 것 같아요. 도윤은 잠시 손을 멈추고 민경의 얼굴을 봤다. 저도 오늘 시간이 참 특별했어요. 가족이니까 가능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진하게 남았다. 민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다시 마셨습니다. 도윤은 카메라 가방을 정리하다가 문득 멈췄다. 그리고 카메라에서 메모리 카드를 꺼내며 말했죠. 형수님, 몇 장만 먼저 보여드릴까요? 아직 후보정 전이긴 하지만 느낌은 보이실 거예요. 그 말에 민경은 놀란 마음과 기대가 동시에 밀려왔다. 벌써 볼 수 있어요? 네. 방금 찍은 걸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도윤이 노트북을 열고 사진들을 불러오기 시작했다. 민경은 숨을 조금 고르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로딩바가 천천히 차오르고 사진 한 장이 화면에 나타났다. 사진 속에는 지금의 민경이 있었다. 살짝 퀭한 눈밑도, 배를 감싸고 있는 손의 떨림도, 깊게 쉬는 숨결도 그대로 담겨 있었다. 민경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의 자신을 보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죠. 그런데 이상하게 사진 속 민경은 예뻤다. 꾸민 예쁨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품은 사람의 모습이라 해야 할까요? 민경은 화면을 가만히 들여다봤다. 이 표정 내가 이런 얼굴을 하고 있었네요. 민경이 말하자 도윤은 조심스럽게 웃었다. 이게 형수님이 가진 표정이죠.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 그 말이 마음속 깊이 들어와 박혔다. 민경은 다음 사진으로 넘어갔습니다. 사진을 넘길수록 말수가 줄어들었죠. 어떤 사진에서는 배를 쓰다듬는 민경의 손끝이 유난히 선명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또렷하게 보였고 그 손에 담긴 조심스러움까지 느껴졌습니다.
어떤 사진에서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는 민경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얼굴에 평온함과 불안함이 동시에 어려 있었다. 또 어떤 사진은 햇빛이 민경의 배 위에 내려앉아 마치 작은 생명을 감싸는 듯했다. 빛과 그림자의 경계가 부드러웠고 그 안에 민경이 서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계속 품어왔던 감정이 그대로 보이네요. 민경이 조용히 말했다. 정말 신기하다. 사진 한 장이 이렇게 마음을 건드릴 수 있다니.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형수님이 느끼는 그대로를 찍으려고 했어요. 겉모습 말고요. 그 말에 민경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사진마다 민경 안의 시간, 몸의 무게, 마음의 불안과 설렘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지금까지 혼자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감정들이 사진 속에서 조용히 빛을 내고 있었죠. 민경은 사진을 하나하나 넘기며 자신을 다시 봤다. 웃고 있는 얼굴, 울먹이는 얼굴, 생각에 잠긴 얼굴, 배를 내려다보는 얼굴. 모든 표정이 진짜였습니다. 꾸미지 않은 민경의 모습이었죠. 도윤아. 민경이 도윤을 불렀다.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사진들 나 정말 오래 볼 것 같아요.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자라고 언젠가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는지 꼭 보여주고 싶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더 조심해서 찍었고요. 도윤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그 속엔 따뜻한 마음이 분명했다. 민경은 사진 몇 장을 더 봤습니다. 그러다가 슬며시 배 위에 손을 올렸다. 아이의 움직임이 느껴졌다. 손바닥에 작은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민경은 그 순간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고 눈가가 뜨거워졌죠. 도윤아. 네, 형수님. 오늘 고마워요. 그냥 사진만 찍은 게 아니라 내가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시 마음으로 보여준 것 같아요. 도윤은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다. 형수님이 이 시간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보내고 있는지 저는 가까이서 항상 느꼈어요. 오늘은 그걸 조금 더 예쁘게 남긴 것뿐이에요. 그 말에 민경은 웃음이 났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사진처럼 마음속에 남을 것 같았죠. 도윤은 노트북을 닫고 촬영 장비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민경은 조용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에 햇빛이 조금 기울어져 있었다. 오후의 빛이 부드럽게 거리를 비추고 있었죠. 민경은 손바닥으로 배를 감싸며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다. 아이의 움직임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공기 중엔 차분한 평온함이 머물러 있었다. 민경은 조용히 생각했다. 오늘 남긴 사진들은 단순히 기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민경 마음 그대로라는 걸요. 그리고 언젠가 아이에게 보여줄 날을 상상하니 가슴 깊숙한 곳이 따뜻하게 차올랐습니다. 형수님, 다 정리했어요. 그럼 저 이만 갈게요. 도윤이 가방을 매며 말했다. 민경은 창가에서 돌아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조심해서 가요. 그리고 사진 완성되면 꼭 보여줘요. 물론이죠. 며칠 안에 보내드릴게요. 도윤은 현관으로 향했고 민경은 뒤따라갔다. 도윤이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오늘 정말 고생하셨어요. 건강하게 출산하세요. 고마워요, 도윤아.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도윤이 나가고 문이 닫혔다. 민경은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이 조용함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포근했죠. 민경은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배를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천천히 정리되는 느낌이었다. 촬영하던 순간들, 도윤의 목소리, 사진 속 자신의 모습, 모든 게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민경은 배에 대고 속삭였다. 우리 오늘 사진 찍었어. 나중에 보여줄게. 엄마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이가 대답하듯 배 안에서 움직였다. 민경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래도록 얼굴에 남아 있었죠. 창밖의 빛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민경은 소파에 기대어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간들이 모두 기록으로 남았다는 게
민경은 참 다행이라고 느꼈다.